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꽤 많이, 사실 어제 조정이 뭐 10%가 채 되지도 않아요. 4%좀 넘는 그런 조정이었는데, 물론 크죠. 물론 위에서부터 이제 물렸거나, 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만큼의 시간을 견디고 있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횡보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트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용은 뭐 사실 위와 아래 둘 다를 말씀드릴 거긴 해요. 이따 차트를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둘 다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올해 지나왔던 시간들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FOMC 전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일단 왜냐면 오늘 새벽에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에서 내일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인가 3시 반경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는 당연히 동결할 거라고 나와 있고 뭐 대부분 다 동결을 보고 있죠. 일반인들 또한 이걸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이제는. 근데 어쨌든 그러거나 저러거나 올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동결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FOMC 때 전날 떨어졌다가 FOMC 때 그걸 다 말아 올리는, 보통 이제 전후로 보면은 전에 10% 조정을 줬었고 다음에 올랐었고, 그래서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추세였고, 또 이때 3월 달에도 FOMC 전에 11% 떨어지고 다시 다음날 그 FOMC 날 다 말아 올리고, 그리고 이때 5월 2일 날에 또 FOMC 전에 쭉쭉 떨어졌다가 다시 다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세 번에 올해 있었던 FOMC가 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이럴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될 확률이 일단 너무나 높아 보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게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있고 새벽에 FOMC가 있어서 혹시나 CPI 때 좀 하방이나 상방으로 먼저 자리가 잡히면 FOMC 때는 그 자리가 잡힌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윌리우가 얘기하기로는 62.5K까지 내려가서 모두 청산될 수 있다. 사실 이번에 반등을 다시 할 때 이 반등 사이에서 우리는 신고점을 갈 것 같다. 뭔가 이번에 진짜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러한 암묵적인 컨센이 트위터에서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무지성 롱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롱을 뚝배기를 일단 다 깨트리고 위에 숏을 깨트리지 않냐라는 윌리우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윌리우 얘기를 쭉 보면은 광부 항복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시 리본으로 말하는 카피슐레이션, 항복이라는 단어인데 해시 리본 지표를 통해서 보는 채굴자들의 행복 구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약한 광부를 도태하는 반감기 이벤트에서 나온 거고, 그들이 죽으면, 그러니까 광부, 그러니까 비트를 채굴하는 업장들의 좀 작은 업장들이 포기하고 죽고 나면 나중에 가격이 반등을 한다. 이게 뭐 지난 네 번의 반감기에서 네 번 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실제로 비트가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가격이 이제 정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전에 69K가 정고점이고 이 반감기 직전이나 반감기가 지나고 난 지금 상황에서 비트가 뭐 200K예요. 20만 달러야. 그러면 사실 이제 반감기랑 무관하게 차트를 다르게 봐야 되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만, 어쨌든 반감기 날까지 비트는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정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게도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메터리얼 인디케이터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69,000달러 자체가 정고점 부근이고, 이 분수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경고, 신호, 가격이 더 낮아지거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판단한 단서, 비트코인 가격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촉매제를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지난 금요일 68.3K의 심지가 69K 플립 시도를 무효화하고 해당 수준과 21일 이동평균의 약점을 드러냈다. 69K 정도의 입철 유동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주간 차트 종가, 시가의 새로운 추세 예측 단기 신호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려 했으나 이게 실패를 해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파이어 차트 2.0의 주문장을 3년 동안 살펴보면 7만 달러 이상의 요청 유동성이 근거리 입찰 유동성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7만 위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기 매수자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거고, 이것이 바뀌거나 지붕이 당길 때까지 BTC가 새로운 ATH,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 신고점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현재 50일 이동평균보다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65,000과 67,000 범위에 약간 근거리 입찰 유동성이 있다. 65,000에서 67,000에 단기 유동성이 있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주 이동평균, 이 평균이 하락하는 것은 거시적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조기 경고이다. 58,000에서 6만 달러 범위, 이 비트코인은 여기에 약간의 역사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횡보했고 매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재 이 범위엔 유동성이 많지 않다. 지금은 근데 많지가 않대요. 가격이 50일 이동평균 아래로 움직이면 현재 최저치인 56,500달러에 초점이 맞출 수 있고, 비트가 더 낮은 저점을 인시하면 5만에서 5만 2천 및 4만에서 4만 5천 범위는 원래 다시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5만 8천에서 6만을 갈 수도 있는데, 여기도 뚫리면 5만 6,500을 갈 수도 있고, 뚫리면 5만 2천과 4만과 4만 5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뚫리면 1달러도 갈 수 있겠죠. 회복으로 가는 길, 거시적으로 추세는 이게, 그러니까 메터리얼 인디케이스가 되게 2022년 하락장과 23년 하락장에 하락에서 좀 강했어요. 왜냐면 떨어질 때 반등해야 되는 자리에 유동성 차트가 딱 나와주고 그 유동성을 지키면서 반등하고 이랬었는데, 이 지도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은 좀 메터리얼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어려운 건 매한가지거든요. 왜냐면 올라갈 때는 저번에 보면은 우리가 ETF 때 비트가 49,000을 가고 할 때 그때만 보더라도 그때 위에 매도 유동성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걸 사실 다 뚫어냈거든요. 그때 메터리얼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얘도 알았거든. 시장은 ETF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 지표에는 매도 벽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매도 벽을 다 뚫어내고 결국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장세가 전체적인 큰 장세가 비트가 15,000에서 73,000까지 가는 건 누가 봐도 상승 강세 장세였잖아요. 그런 강세 장에서는 메터리얼 얘기를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올해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어려워한다라는 거고, 지금 회복으로 가려면은 가격은 지금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횡보가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얇은 주문장을 통해 다시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뭐 상당한 규모의 입찰 유동성 블록이 언제든지 나타나 주문서를 동적으로 즉시 변경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벽이나 매도벽, 이 유동성 블록 상당한 규모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비트를 1000개씩 긁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항상 그런 일은 가능하죠. 그래서 보면 지금 모든 게 완벽해 보인다라고 해서 초록색이 현재고, 이게 딱 봐도 주황색이 2020년이고 21년도, 20년부터 21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16년, 17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장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올해 초부터 얘기했지만 이 사이클이 20년과 21년도랑은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게 갈 것이라고도 얘기했고, 20년과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한 과도한 통화의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20년도와 같이 가진 않을 거예요. 그때랑 다르게 금리를 높이 유지하면서 경제가 살짝 날아가면서 가치를 입증받는 비트는 좀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사람들이 관심이 적었던 16, 17년도와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의 횡보가 역대 가장 긴 비트코인 박스권 횡보임과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6, 7, 8월 달, 그러니까 월로 따졌을 때 우리가 날씨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날짜? 뭐 그런 계절을 따졌을 때 6, 7, 8월 달은 사실 뭐 없었어요. 뭐가 없다는 게, 오르지도 않고 딱히 떨어지도 않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그냥 박스권 횡보했네? 이렇게 느끼는 장세였는데, 이 장세가 지속이 된다는 게 당장은 힘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때 16년도에도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17년도가 딱 들어서고 16년도에 고점을 넘어섰다가 조정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승 폭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20년, 21년도는 물론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죽었기 때문에 빨리 단타 친 사람한테 좋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맥스 수익률을 보기에는 20년, 21년도가 더, 17년도 장세가 더 좋을 수 있다. 우리는 17년도를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조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은행인 ICBC, 중국 은행이죠.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ICBC는 이더리움을 디지털 오일로 묘사를 했다. 디지털 오일. 우리가 이 오일, 휘발유, 그러니까 이 원유는 사실 사용되면서 소각되잖아요. 소각되면서 동시에 또 어디선가 나오잖아요. 지금 터닝 컴플리트이고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인 솔라리티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복잡한 스마트 계약 및 디앱을 배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더리움은 NFT 및 디파이와 같은 독창적 새로운 분야의 중심이 되었으며 점차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중국 은행이 얘기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은행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자 동시에 중국의 은행인 거죠. 중국은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중국은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바이비트가 역외 중국인, 중국에 살고 있지 않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본인 인증을 KYC를 실시했고 신분 확인을 통해 거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뭔가 중국에서도 움직임이 좀 이상한 것 같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우리 항상 알고 있지만 크립토 프렌들리 프레지던트가 되려고 하니까 아마 중국도 뭔가 움직임이 슬슬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네, 피트입니다. 비트코인이고 아래 보면은 해시리본인데 오늘 트레이딩 뷰가 렉이 좀 있어요. 이거 이해해 주세요. 아래 하단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채굴자들이 항복하고 있다. 윤류가 얘기했던 그 지표인데 같이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해시레이트예요. 저는 카피슐레이션 항복을 하고 있어요. 네, 빨간색이 뜨면은 카피슐레이션이 뜨면서 일부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항복의 끝이 정말 빠르면 카피슐레이션이 뜬 이 날짜 기준에서 한 달이고 보통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5월 14일 기준으로 빠르면 6월 14일, 늦으면 7월 14일. 늦으면 아니라 평균치가 7월 14일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빨리 이게 끝나지 않을까. 이게 끝난다는 거는 결국은 가격 안정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오르기 전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딱 이렇게 좁혀졌을 때까지만 해도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다시 조금 벌어져서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바이라는 게 떠요. 이런 식으로 바이가 뜨고 이때부터 기준 보면은 결국은 하락 저점이었고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한 번 여기서도 사실 바이가 떴었고 이렇게 장세가 좋아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카피츠가 떴고 마침 반감기 이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 누가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아니 다섯 번째 오른 다음에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섯 번째 오른다고 했죠. 근데 다섯 번째 노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올리는 기준에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봉, 오늘의 일봉이 9시에 생겨서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3시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찍을 때 이날이었잖아요. 이때 양봉이었고 이 양봉이 위에 닿아서 뚫을 시도를 한다면 다섯 번째 시도니까 뚫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여기를 다시 테스트를 하러 딱 머리를 찍는 순간 이걸 뚫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게 다섯 번째 시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래로는 우리가 어디를 보게 되냐? 자, 아래로 우리가 혹시나 조정, 아까 뭐 앞에서 영상에서는 뭐 매수벽이 없고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자, 아래로 떨어진다는 가정에서는 이 보라색 선, 이 64,800이고, 그리고 이 선, 파란색 선, 6만 정도인데, 요 구간을 지킬 수 있다. 6만이 아니라 저희 6만 1천 정도일 텐데, 자, 보시면, 이 EMA 21일선 이게 초록색 선이거든요. 일단 이동평균선상 이 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6만 1,000달러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되고 아마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나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그럼 10%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위로는 이거를 다시 뚫으려고 테스트하는 순간 우리 이번엔 뚫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본 것처럼 아까 FOMC 때 이제 전후에 항상 움직임이 좀 요지랄 조지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이니까 오늘 FOMC 끝나고 나면 상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같이 가는 그러한 날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의 나라는 사실 알트가 막 내가 산 거 다 오르고 나 부자 되고 여러분이 뭐 산 거 다 올라가지고 가족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해주고 이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비트가 오른다고 쳐도 솔직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 자체가 20년, 21년 동안 아니라 17년 모델을 따라간다고 치면 사실 지금부터 1년 정도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시장에 들어온 이상 어쩌겠습니까? 비트코인 말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사든 미술품을 사든 여러분 솔직히 그 뭔가를 샀을 때에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 사실 코인을 사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거예요, 보통은. 부동산 사면 뭐 5년 이상 보통 보게 되고 전매 제한 걸려 있고 입주하면은
또 이제 미술품 사면은 현금성 자산이긴 하지만 이게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파는 것도 일이고, 주식 사면은 내가 산 주식이 언제 오를지 모르고 가치 입증을 받기까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넘게 어 가격이 쌌었는데, 지난 뭐죠? 22년도인가? 그때 돼서야 오른 건데, 이 주식보다 코인이 좀 더 빨리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잘 기다려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